해적이라면 모두 목표로 하는 바다의 보물 원피스를 뒤로하고 자신의 해적단을 가족으로 여기며 가족을 더 중시하였던 인물인 흰수염 뉴게이트. 골드로저 이후 바다의 제왕으로 불린 흰수염은 현상금 50억 4,600만 베리로 사실상 바다의 왕으로 군림하였습니다. 현재 흰수염 캐릭터는 정상전쟁에서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흰수염은 신세계 스핑크스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전쟁 고아로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흰수염이 태어난 섬도 당연히 무법지대로 세계정부 가입국이 아니었을 거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법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험악한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가족이 없었던 흰수염은 자신의 해적단을 모으는 당시 보물, 제보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가족 개념의 동료를 더 소중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어린 시절입니다. 실제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들은 흰수염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흰수염은 아들이라고 대장과 선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흰수염이 질문을 받는 장면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자 가족이라고 대답하는 흰수염의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이자 해적왕으로 불리웠던 골드로저의 자식인 에이스를 거두어주기도 하였는데요. 에이스가 골드로저의 아들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훗날 에이스가 얘기를 하여 한 것인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흰수염은 눈치를 채고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처음에 에이스는 흰수염을 죽이려 하지만 흰수염을 인정하게 된 다음부터는 흰수염을 해적왕으로 만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흰수염을 진짜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피에게도 알라바스타에서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라바스타에서 만난 에이스는 이미 동료를 죽이고 흰수염 이름에 먹칠을 한 검은 수염을 차증러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흰수염은 과거 전설의 해적 록스 디지백과 함께 배를 탔으며 여기에는 빅맘, 카이도우, 시키 등 괴물 해적들이 몰려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해적들은 현재까지도 괴물, 전설로 불리고 있으며 그중 최정점이 흰수염 뉴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흰수염은 정상 전쟁에서 산하 해적단 중 한 명인 스쿼드의 배신과 나이로 인한 질병 등 악조건에서도 해군대장과 해군을 혼자서도 상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시 어둠어둠 열매를 먹었던 티치도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의 공격과 스쿼드의 일격, 지병으로 인한 노쇠화로 정상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요. 흰수염도 패왕색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상전쟁에서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흰수염의 몸이 약화되어 그런 거로 추정됩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해군대장을 일격으로 날려보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흰수염은 젊은 시절 어느 정도의 강함이었을까요? 과거 흰수염과 로저 해적단이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왕인 샹크스와 버기가 어린 시절인데요. 여기서 흰수염은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고 카이도우에게 몇 안되는 강자로 인정을 받은 코즈키 오뎅을 주먹 한 방으로 날려보내며 해적왕 골드로저와는 패왕색 충돌을 하는 보여줍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자신과 맞붙을 만한 사람은 샹크스, 흰수염, 시키 정도를 얘기하며 여기서 또 흰수염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수염은 다른 강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인물로 사실상 골드로저를 잇는 바다의 제왕이었는데요. 전설의 해적 중 한 명인 금사자 시키는 흰수염과 만남에서 이제 너의 시대구나 흰수염이라며 말하였고 루피의 할아버지인 해군 중장 몽키 디 가프도 정산전쟁 전 우린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했다 하였습니다. 흰수염에게 패하고 칠무회로 있던 크로커다일은 흰수염을 꺾지 못한 은메달 리스트들이 바다에 우글거린다 하며 흰수염의 목숨을 끄는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검은 수염 티치도 난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동경하였다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바다의 제왕이지만 원피스를 일부러 찾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도플라밍고는 골드로저가 세계를 제패 후 25년 동안 흰수염은 왕좌에 앉지 않고 군림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골드로저가 원피스에 대해 말해주려 해도 흰수염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물과 제보보다는
자신의 가족과 마찬가지인 동료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골드로저가 흰수염에게 어떠한 언급을 하여 바다의 제왕 위치에서 머물렀을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빅맘도 흰수염의 아래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거인족과 결혼이 취소된 뒤 빅맘은 만약 이 혼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나는 흰수염조차도 처부수고 지금쯤 해적왕이 되었을 거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빅맘조차도 흰수염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원피스를 찾지만 않았을 뿐 사실상 흰수염은 골드로저에 이어 두 번째 해적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함은 흰수염의 패기도 있겠지만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도 한몫하였습니다. 지진과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흔들흔들 열매는 바다의 쓰나미를 일으키며 지진과 같이 섬을 통째로 흔드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동료의 해를 가하면 용서하지 않는 모습은 골드로저, 루피와 같으며 산하 해적단들도 힘으로 굴복을 시킨 게 아닌 루피의 산하 해적단들처럼 흰수염을 존경하여 정산전쟁에서 이들을 도우러 왔을 것입니다. 이는 흰수염 해적단의 구역에 해당하는 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인섬의 경우 넵튠에게는 신세를 졌고 우정의 수를 나누었다 하며 자신의 구역으로 삼아 이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정상전쟁에선 산하 해적단 스쿼드의 배신이 있었으나 아들을 당연하게 용서하였으며 해적단의 피신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해군과 싸우며 죽을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출이 목표였던 에이스가 사카즈키의 도발에 넘어가 이 둘은 정상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의 흰수염은 골드로저와 마찬가지로 원피스는 존재한다는 말과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새로운 세대의 의지를 전하며 죽은 흰수염은 에이스와 함께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두 번째 바다의 제왕으로 군림하였던 흰수염이 언급한 새로운 세대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